이번 시간에는 사고조사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조사 계획은요, 안전운전 계획의 마지막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전국 화학사고 발생 지역 중에서 몇 위 정도나 할까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안타깝게도 울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3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바로 우리의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쪽이 1위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8년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했던 휘발유 저장 탱크 화재 사고입니다. 이 휘발유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던 경인지사,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인지사는 경기도 고양시, 즉 북한 밑에 있는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국가기반 시설로서 얘는 너무 보안상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될 당시 땅에다 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땅에 이렇게 묻혀 있었죠.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풀이 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풍등이라는 게 고체 연료를 태워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둥둥둥둥 뜨다가 이 연료가 다 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풍등 중에 하나가 불량품이었고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설 현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가 이 풍등을 발견해내고 인간의 호기심에 불을 붙여봅니다. 그런데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게도 그때 불어온 바람에 의해서 이 풍등이 둥둥둥둥 뜨다가 휘발유 저장 탱크 인근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한 일자가 10월 달이었습니다. 풀들이 아주 건조했었고요.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점점 휘발유 저장 탱크 인근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휘발유 저장 탱크는 유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증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환기구가 있었고요. 이 환기구 끝단에는 점화원을 이 탱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화염 방지기와 인화 방지망이 설치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화염 방지기, 인화 방지망을 뚫고 점화원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화염 방지기, 인화 방지망이 올바르게 유지돼서 성능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고 현장에서는 이 화염 방지기와 인화 방지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망이 찢어지고 이물질이 껴서 점화원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고 이후에 우리 사업장, 특히 저유소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인화 방지망의 성능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검사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의 점화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고를 겪으면 안 되니까요. 특히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장의 공정사고는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공정사고 조사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시에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요.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에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에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에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 산업사고, 그러니까 위해 위험 설비로부터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노출로 근로자나 인근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산업재해, 휴업 일수가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 사항은 우리는 여태까지 사고조사 보고서만 했다라고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 중대산업사고, 휴업 일수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인간의 실수라고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실수를 유발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이 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절차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고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 절차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절차서가 너무 어렵게 작성됐거나, 두 번째는 절차서가 너무 복잡하거나 영문으로 작성됐다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인간의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정사고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이 사고를 발생하게 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거, 이거를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고 팀장으로 지명이 되시거나 사고의 팀원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인간의 실수, 교육의 미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실수를 유발하는 설비가 문제인지 절차서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거나, 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교육 방법은 어땠는지, 교육의 교재는 적정했는지, 교육의 강사는 적정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사고 조사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비상조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